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한때 세계 1위 채굴 업체 창업자가 최근에 세 차례에 걸쳐서 매수했던 코인과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를 꽤나 오래 했던 애프트풀이라는 채굴 업체가 있습니다. 무려 13년부터 21년까지, 물론 2위도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요. 꽤나 오랫동안 1위를 했었고요. 반대로 21년 이후에는 미국 업체들이 나와서 현재는 한 4위 정도를 하고 있는 이제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채굴 업체의 창립자입니다. 이분이 오랜만에 보인 행보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바로 왕춘이라는 분입니다. 애프트풀의 설립자가 6월 달에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가격이 요새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근데 지금 사자마자 한 130억 원 정도 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 야, 얼마나 잘 샀으면 벌써 130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더리움에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날짜를 보니까요. 우연찮게도 어제 소개해드렸던 스탠다드 차터드의 6월 5일자 5.9만 불 관계 최저점이었다. 크립토 겨울 끝났다. 최근에 코인베이스 암스트롱 CEO도 저점 6만 불 정도에 나온 것 같다. 딱 그때 3일을 집중해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6월 5일자로 9,700개, 6월 6일자로 17,000개, 6월 12일자로 15,000개, 무려 43,000개를 싹쓸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벌써 미실현 수익이 지금 오르지도 않았는데 860만 달러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 차례나 집중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샀다는 건요. 이분은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거 바닥 근처다.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이만하면 됐다 하고 엄청난 돈을 지금 베팅한 거잖아요. 자, 궁금해서 제가 일단 찾아봤습니다. 이거 얼마에 샀을까? 그쵸? 궁금하죠? 여기 뭐 연도는 잘못 나왔는데요. 26년도 6월 5일, 6월 6일, 6월 10일 아까 날짜가 나왔었죠. 그래서 평당가가 뭐 1660달러, 1632달러 써 있는데요. 달러로 하면 우리가 잘 와닿지 못하기 때문에 한 1510원 환율로 바꿔보니까요. 대략 250만 원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250, 246, 253. 그래서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6월 달에 쏟아부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차트에서도 한번 찾아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다 할 것 없이 쭈루루룩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분이 산 3일을 이렇게 화살표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6월 5일자, 6월 6일자, 6월 12일자가 공교롭게도 지금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최저 구간 중에서도 또 음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 파란색이에요. 음봉일 때 최저 구간에서 3연속이나 매수를 했다. 야, 이거 뭐,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대로 올라간다면 기가 막힌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뭔데 주목을 하라 마냐냐?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려 15년이나 된 비트코인 OG, 오리지널 갱스트라고 하죠. 오래됐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의 엄청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사실 트레이더는 아닌데요. 샀다 팔았다도 꽤나 잘합니다. 뭐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추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중국분이었고요. 지금은 몰타인입니다. 과거에 중국분이었고 애프트풀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입니다. 2011년부터 채굴을 시작해서 13년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마이닝 풀 채굴 업체로 거듭났었고요. 지금도 뭐 한 세계 4위 정도 되는 그리고 지금도 이 애프터풀의 지분을 상당수 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수입의 원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장기 누적형 고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투자 스타일을 보면 하락 시에 바이더 딥을 하는 스타일 그리고 디파이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자도 받고 이거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다른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을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단기 매도보다는 장기 포지션을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사팔도 생각보다 뛰어나게 잘합니다. 그거는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분이 채굴 업계에 무려 15년 이상, 지금도 현업입니다. 물론 CEO는 아니지만 지분을 여전히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채굴 인프라 기반에 대한 내부 정보를 빠삭하게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자본력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좀 움직이면 그래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자,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채굴 업계의 최고 수준의 이제 창립자이자 계속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나 유동성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지금 세 차례를 6월 초에 매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보다 뭐가 뛰어나느냐? 뭐 매크로는 다 같이 공통사항으로 보고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주로 우리보다 뛰어난 건 채굴자들이 지금 얼마나 팔고 있는지, 거래소로 얼마나 보내고 받았는지, 거래소로 보내면 좀 안 좋은 신호겠죠. 채굴업자들이 엄청 많을 텐데 재무 상태가 어떤 상황일 건지 누구보다 잘할 것 같고요. 또 리도 다오의 초기 멤버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창립을 많이 했는데 리도는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스테이킹,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이더리움에 확신을 갖고 나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나름대로 바이 더 딥을 한 다음에 행보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었죠. 바이낸스에서 인출 후 뭐 에이브나 스파크 등 디파이에 예치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스파크를 이분이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더리움판 은행, 대출도 하고 맡겨서 이자도 받고 그런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메이커다오, 현재는 스카이 그쪽 계열의 이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더리움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넣어놓고 이자를 따박따박 받고 그중에 일부를 이제 활용을 하고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분의 행보상 그리고 특징상 지금 샀잖아요. 6월 달에 3번 샀는데 정말 최소한 몇 달 이상은 들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도 최소예요. 이분은 막 단기간에 스윙을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요. 그래서 스파크에 넣어놓고 이거를 이제 담보로 정말 더 떨어지면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서 뭐 산다든지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장기 수익자지만 이렇게 사고 팔기도 좀 하더라. 근데 그래도 지금 사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 실력 괜찮은 거야? 한번 실력 보여줘봐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한번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는 정말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고점에 파는 거는 누구나 어렵듯이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일단 잘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년 4월 달에 이더리움을 저점 매수했다라고 써 있죠. 1,500달러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5년 4월 달이 작년이죠. 2월 뭐 관세 폭락, 관세 전쟁에서 최저점에 있을 때 이더리움을 샀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25년 4월 최저점에서 이더리움을 사서 7월 고점에 매도했다. 물론 이게 막 다 팔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고 일부를 저점 매수해서 7월 달에 팔았다. 7월 달 기억나시겠지만 톰리가 일어나서 춤추고 뭐 피터 틸이 샀다 하고 뭐 조셉 루빈이 튀어나오고 이럴 때 팔았더라. 굉장하죠. 특히 저점 매수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달러에 사서 3,800달러에 팔았으니까 한 147% 정도, 한 2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뭐 소고기 먹을 정도 판다. 그게 이분은 이제 시드가 크기 때문에 200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스윙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5년 11월 달에 또 이더리움을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최근에 아까 소개드렸던 26년도 6월 저점에 세 차례나 재매수를 했다. 25년 11월도요. 나름대로 비트코인이 최고점 근처였고 한 3,150달러 정도의 이더리움을 판 그때쯤입니다. 그러니까 판 게 먼저였지만 3,100달러 쯤에 팔았고 이더리움이 1,650달러 정도의 재매수를 했으니까 이 가격 차가 한 50% 가까이 나는 거죠. 반토막이 돼서 다시 사서 미실현 뭐 수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또 한 130억 원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저점 매수는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뭐 온체인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실력자다로 보입니다. 이거 또 하나, 비트코인을 뭐 샀다 팔았다 한 기록도 있는데요. 무려 22년도 12월 사이클 저점 매수를 합니다. 22년 12월은 뭐 누가 보시더라도 엄청난 저점이었죠. FTX 터지고 난 이후에 16,900달러쯤의 비트코인을 사서 25년에 계속 분할 매도를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6,000에 사서 한 8만 4천 불에 팔았으니까 한 200억 원 정도의 또 수익을 거뒀고, 야, 이 뭐 저점 매수는 이 사람보다 더 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일부긴 하겠지만 시드가 크다 보니까 엄청난 뭐 이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잘했을까요? 파는 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AI는 뭐 엔트로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25년 4월 달 8만 4천 불에 조기 매도를 했다라고 나오죠. 아, 근데 아까 보니까 25년 4월에 이더리움을 샀다라고 했던 뉴스랑 겹치네요. 아, 그러면 이분은 8만 4천 불쯤에 비트코인을 팔아서 더 좋아하는 이더리움을 싸게 샀구나. 1,500달러쯤에 샀구나. 이걸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25년 4월에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8만 4천 불에 25년 10월, 11월에 12만 6천 달러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 사람 좀 괴롭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봤다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7개월, 8개월 동안 올라가는데 미리 팔아버렸어. 이렇게 뭐 아쉬운 소리, 좀 욕을 할 수도 있었겠죠. 뭐 이른 매도 글쎄요. 근데 이걸 막 기회 손실이라고 썼는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쉽다고 느꼈다고 AI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리도 다오의 초기 멤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0년 12월 달에 무상으로 꽤나 많은 리도를 이렇게 무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없는 거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24, 25년도에 단계적으로 요거를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원가가 0인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 기회 손실이 마이너스 4,600만 달러였다. 그러니까 고점에 못 팔았다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것 가지고 기회 손실, 기회 비용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개인적으로. 근데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워낙 이제 초창기니까 이분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그랬을 텐데요. 2015년도에 태국의 콘도를 무려 2,900개의 비트코인을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270달러쯤에 2,900개를 써버렸는데 이 콘도를 26년도에, 즉 최근 들어서 팔았는데 7개의 비트코인을 받고 팔았다라고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2,900개의 비트코인을 주고 7개만 받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완전히 형편없는 마이너스 99.8%의 지금 수익률을 기록했다. 달러 기준으로도 거의 반토막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얘기해도 이제 최악이었다, 최악의 기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스마트 머니의 이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이클 트레이더인데 또 장기 홀더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량의 전부를 팔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사이클을 대로 뭐 샀다, 팔았다, 소고기 사 먹었다, 조금 바이더딥 했다 이렇게 하는데 시드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몇백억, 뭐 몇천억 이런 수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매도는 좀 아쉽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상 잘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좀 아쉽지만 저점 매수는 꽤나 괜찮다. 그래서 6월 뭐 초에 이렇게 매수했던 걸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왕춘의 다음 목표가 무엇일까?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재밌는 건 이분은 아마 돈 벌기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지금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이 코인으로 돈 버는 노하우라든지 뭔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약간은 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간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번 돈으로 우주 관광을 하고 탐험을 하고 아무튼 지구에서 벗어나서 우주로 개척을 하는 게 이분의 꿈이라고 제가 그 썸네일에 우주인 복장하고 있는 왕춘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뭐 결국은 돈이 많아지면 일론 머스크처럼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23년도에요.
프레임 2라는 미션을 기획을 했는데 파트너가 공교롭게도 스페이스 X입니다. 일론 머스크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스페이스 X의 어떤 미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 왕춘이 그냥 통째로 사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그냥 제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2억 달러 이상의 자비로 그거를 통째로 샀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류 최초로 극궤도,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을 왔다 갔다 하는 유인 비행 미션을 직접 제안을 하고 기획을 합니다. 본인이 한 거예요. 왕춘이 누굴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했겠죠. 그리고 25년 3월 달에는 직접 탑승을 합니다. 미션 지휘관이 돼서 당신들이 가보세요가 아니고요. 막 우주 가면은 뭐 우주선 타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드래곤 이 로켓을 그냥 본인이 통째로 사가지고 본인이 3.5일간 여러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우주에서 X선 촬영을 진행하고 정말 재밌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6년도에는 달나라 갑시다 해서 일주일짜리 유인 달나라 비행을 지금 뭐 관광도 하겠다 하고 있고요. 추진을 하고 있고 화성 비행 미션을 또 미션 지휘관으로 선택이 됩니다. 인류 최초 유인, 무인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타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화성 비행 미션 지휘관으로 임명이 됐다. 2년 일정인데 여기에 정말 열정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우주 쪽에 지금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볼 때는요, 왕추는 지난 15년간 코인으로 돈 버는 법은 어느 정도 그냥 터득을 했다. 약간 경지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걸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풀칠하기도 힘든데 팔자 좋다 너. 코인으로 운 좋게 돈 벌어가지고 아주 뭐 신났구만. 부자들은 다 뭐 이렇게 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또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수. 아까 그런 실수랑은 뭐 고점 매도 못한 거랑은 비교도 안 된, 아까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FM대로 잘한 것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당연히 그 이면에는 험한 꼴을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잘 됐겠죠. 그쵸? 2013년도 이제 그 애프터풀을 창업했는데 실수를 안 했을까요? 11년부터 채굴을 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은 회사를 가지고 운영하니까 전기값, 관리비, 임대료, 인건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비트코인 이거 채굴했던 거 대부분을 제가 알아보니까요. 거의 10,0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요거를 17불에 무려 2만 원에 쏠랑 조기 매도를 해버렸다. 야, 이 10,000개 얼마나 아깝습니까? 너무 일찍 팔았다는 평가를 당연히 받고 본인도 이 실수를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있겠죠. 또 있습니다. 같은 13년도에 도덕적인 실수. 자, 뭐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다 치는데요. 도덕적인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 생각을 해서 유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어떤 비트코인 관련 버그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것 봐라. 이중 지불이 되네. 여기서도 계산이 되고 여기서도 계산이 되네. 그래서 10,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중 지불을 감행했다. 나쁜 짓을 한 거죠. 근데 본인이 결국은 회고록에서 직접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숨기지 않고 전액 반환을 또 추진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실수도 했었고요. 사실 뭐 채굴풀이다 보니까 뭐 덤핑을 했다더라부터 온갖 욕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먹고 회사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2013년도입니다. 창업을 해서 막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좀 잘못 나왔어요. 공동 창업자가 원래 2명이었거든요. 왕춘을 포함해서. 근데 창업한 지 2달 만에 공동 창업자 1명과 직원 2명이 나가버립니다. 나만 혼자만 쏠랑 남은 거예요. 근데 나간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들이 175 비트코인이라는 경쟁사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뭐 회고록에서 나왔는데 이름은 밝히진 않더라고요. 이 직원들을 좀 뭐 보호를 해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쟁사가 갑자기 나와서 그 사람들이요. 디도스 공격을 내 회사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니 같이 회사를 만들고 설립을 했었는데 그들이 나가서 경쟁사가 돼서 나를 계속 공격한다? 와, 이 뭐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겠죠. 너무 힘든 상황.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지금 뭐 수백 명 직원 중에 몇 명이 나가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4명에서 3명이 나가버리니까 혼자서 이거 방어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막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도 뭐 많았는데 지금 압축을 한 거예요. 내가 중국인으로서 비트코인 채굴업계 1위 회사를 겨우 달성을 해놨는데 중국에서 때마침 채굴하지 마. 규제, 이거 금지야.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 박상기의 난으로 이거 다 바다 이야기야, 불법이야. 이거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미국이 그래서 1위 업체로 올라간 거죠. 이런 위기도 겪었었고요. 24년도쯤에는 이제 24년도면요. 한 13년 정도 된 비트코인 오리지널 갱스터잖아요. 그럼에도 또 이런 해킹 피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피싱 해킹으로 490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손실하니까 얼마나 또 뭐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지가 해킹 의심 확인용으로 야, 이거 괜찮은 주소인가라고 500개를 보냈다가 490개를 탈취당하는 사건. 어, 정말 이 최소 그러니까 2번 이상의 파산과 실패 없이는 이런 성공적인 결과는 이뤄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요. 지금 겉으로만 보면 남의 성공적인 매수 매도, 뭐 대충 잘한 것 같네, 운 좋네, 포트폴리오 또는 이런 뭐 매수 매도 원칙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실수를 많이 겪으면서 조금 고치고, 또 실수했네, 또 조금 고치고, 또 고치고, 그게 현재 보이는 건데, 우리는 그 결과만을 보고, 이거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즉, 실패해서,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실패해서 길러진 실력이 있으니까 앞서서 그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더라. 근데 이거는요, 남들은 다 운으로, 대부분 운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돈 벌었다 하면 포모를 느끼는 이유 자체가 쟤는 운인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쟤만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운으로 착각을 하더라. 나도 할 수 있더라. 근데요, 이런 분들을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운으로 번 돈은요,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이거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운으로 뭐 국장에서 누가 주위에서 뭐 김 과장, 이 부장, 뭐 최 대리가 돈을 벌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운으로 운 좋게 벌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에이, 이 지금 멍청한 사람들 코인에 그런 거 지금 사고 있고, 지금 여기 올라가는 거, 대세인 거 사가지고 좀 시장을 읽어야지. 에이, 좀 답답한 사람들. 나는 시장을 읽는 천재인데, 이런 자만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운으로 번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들겠죠. 그럼 이 다음이 어떻게 가냐면요. 이미 나는 원래는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돈이 없었는데요. 어디선가 돈이 나와서 내 베팅액이 2억 원, 3억 원, 5억 원이 돼 있는 겁니다. 그쵸? 베팅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에 뭐 이제 쏠림이나 뭐가 나오면 이거 탈탈 털릴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씀씀이가 같이 커집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돈을 몇 억을 벌었는데 씀씀이가 20평 사는 사람이 30평 가 있을 거고요. 차도 뭡니까? 요새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가 있을 거고요. 더 비싼 거 먹고 있을 거고요. 학원도도 애들 좋은 데 보내고 있을 거고 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럼 베팅액도 높아져 있고 씀씀이도 높아져 있는데 이게 뭔가 바람 한 번이 불면 스르르륵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베팅액이 높다. 뭐 예전에 500만, 1000만 하다가 2억, 3억인데 뭐 한 10% 떨어지면 그거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그리고 씀씀이가 높아져 있는데 30평 사는 사람이 20평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3대도 못 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심지어 운으로 번 사람들이 이거를 지속할 수 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운 좋게 된 사람들은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오래오래 생존한 사람들의 노하우는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서 그 사람들이 실패를 겪으면서 오랜 생존을 하신 분들 중에 이제 큰 수익자들이 나올 텐데요. 아마도 최소 2번, 3번 이상의 큰 실패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마무리해 보면요. 남들은 다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번다? 절대로 조바심을 내고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1도 없습니다. 만약에 남들이 쉽게 벌었다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남들이 쉽게 벌었다?
그 돈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고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어렵게 힘들게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요. 그거는 그간 수많은 눈물의 실패에 대한 보상일 테니까 오히려 그건 축하해 주는 게 마땅한데요. 내가 그거를 판단을 하면서 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좋아질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짧은 기간의 투자는 불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공정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